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바로 이정원 대표 모시고요. TMF 사태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이게 큰 사건이네요. 네. 그죠? 이게 뭐 네. 신문에 보니까 1조 원까지 이게 미정산 대금이 쌓여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정부에서는 또 긴급 자금 5,600억 원 네.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게 그 쇼핑몰 업체들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쿠팡이 엄청나게 치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박리담회로 돈을 버는 사업이었는데 알고 보니 박리담회가 아니라 출혈 마케팅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쿠팡의 성공처럼 이 지금은 출혈 마케팅을 하더라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익이 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게 계속 펀딩을 받고 계속 규모를 키워야 가능한 모델인데 이 자전거 멈추면 쓰러지는 것처럼 지금 이제 UMF 티모는 이 속도가 붙지 않아서 지금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점유율이 3%다 합쳐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카마스 시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UMF와 티몬이 다 합쳐서 3%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가 없고 이 출혈 마케팅 심지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티몬 캐시 같은 걸 무려 10% 할인해서 그 얘기 만약에 들었어요. 270만 원만 주면 300머치 상품권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당장 10% 할인을 해주는 셈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이 쇼핑몰이 10% 이상 영업이익을 내야 된다는 건데 10% 이상을 10% 벌어도 거의 이제 그 유통 마진을 하면 까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정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금융당국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놀랍고요. 이처럼 돌려막기가 가능한 구조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돼야 될 것은 1조 원 손실이라는 건 1조 원 정도 현금을 그냥 자기 돈이 아닌 걸 그냥 굴려서 쓸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1조 원을 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기업들 인수하는 데 쓰고 돌려막기를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손실을 땜빵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처럼 비금융 회사가 금융 사업에 손을 댈 경우에 그리고 이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질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한국 경제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1조 원 정도라는 규모를 듣고 나니까 예전에 레고랜드 사태도 생각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옛날에 IMF 때 한보 그렇죠. 사태 이런 것도 생각나고 모든 이 비슷한 사건들을 돌아보면 사실 이제 레고랜드 사태도 2천억 원 부도 처리였거든요. 네. 규모가 크진 않는데 이 당시에도 보면 이제 춘천시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선 이 자산 유동화 기업보험 사실 이제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게 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선 것도 무너지는구나라고 그렇죠. 하면서 이제 신뢰 위기가 오는 PF 거죠. 그다음에 전반으로 금융사까지 전반적으로 자금 경색이 확산되는 시장의 신뢰가 무너질 때 굉장히 큰 충격을 준다. 네. 레고랜드 사태의 교훈은 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충분하게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레고랜드는 그래도 비교적 빨리 그걸 막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 TMF 사태는 또 다른 양상이라서 여러 가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칫하면 입점 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이 거시 경제까지 악영향을 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자칫 또 내수 탄력성을 잃는 게 아니냐. 보면 이번에 이제 셀러사들이 무려 6만여 곳이고요. 그 업체들이 적은 데는 뭐 몇천만 원 수준이겠지만 몇천만 원은 적은 게 아니죠. 그 1,000만 원 때문에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심각한 충격을 얻을 수도 이룰 수도 있게 돼서 서너 달 지금 매출을 잃게 되는 상황인데 서너 달 매출을 통째로 날아가면 아마 영세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네. 용산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부품을 사가지고 한 대 조립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그게 이제 5월, 6월에 네네. 계속 알아봤어요. 근데 네네. 티몬에서 쿠폰이 엄청 나와가지고 다 10%씩 싸게 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약간 찜찜해서 오프라인으로 좀 옛날 사람이라 용산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장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티몬에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뭐 컴퓨터 부품, 그래픽 카드를 내놔서 오픈마켓에 팔면요. 101만 원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오픈마켓 수수료 8% 빼고 92만 원은 일단 입금이 소비자는 100만 원 지불했을 거고 92만 원 입금되고 그 다음에 9%짜리 쿠폰을 주면서 9만 원을 더 입금해 준대요. 티몬에서. 그러니까 티몬 여기서 출혈을 하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내가 이제 부품 살려고 가잖아요. 그럼 또 10% 할인해 줘요. 그럼 100만 원짜리 이 그래픽 카드 한 장 파는데 20만 원을 티몬에서 출혈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용산의 이 업체는
그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달 반 뭐 두 달 있다가 그렇죠. 들어오는데 네. 그 사이에 돈이 없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그래픽 카드 만든 게 아니고 어디서 그렇죠. 사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 현금으로 줘야 되니까 요거 매출이 했다는 그 증빙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요. 그 네. 기간 동안. 네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금이 다 대출에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산을 이렇게 딱 안 해주면 와르르 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 듣고 보니 지금 그 티몬과 UMF는 거의 20% 이상의 그 지금 긴급 급전을 땡겨가지고 지금 막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누가 봐도 이걸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아무도 캐치를 못했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혹시 제가 보내드린 그 그래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게 중간에 이제 피지사라는 게 전체적인 있잖아요. 구조가 있군요. 네, 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사가 있는데 보통 이제 고객들이 예를 들면 물건을 사면 컴퓨터를 사면 이제 카드사에서 바로 이제 결제 요청을 하고 카드사에서 이제 피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TMF에 돈을 주죠. 이거는 한 이틀, 3일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내가 100만 원치를 사면 바로 카드사를 통해 가지고 카드사에서 이거 돈 줘라라고 하면 피지사가 먼저 돈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런데 카드사를 통해서 카드사가 이제 피지사를 통해서 TMF에 돈을 주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TMF가 이 셀러사, 컴퓨터 회사든 운동화 회사든 운동화 제조 회사든 거기에 돈을 주는 건 거의 70일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약에 이 사태가 터지고 TMF가 돈을 못 주겠다, 배를 째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당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그 여행 상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고객들은 돈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네. 못 받았으니까. 네네네. 그 돈을 돌려주는 책임은 피지사가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지사가 고객에게 이제 100만 원 돌려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되고요. 셀러사들은 피지사가 중간에 없으니까 TMF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고객들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는 건 중간에 피지사들이 피지사들은 또 TMF에서 돈을 못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피지사들은 원래 피지사가 하는 게 그거니까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신용 상태를 봐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 정도를 보증을 하겠다. 설령 나중에 물건값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고객에게 돌려준다. 아니면 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에 고객이 100만 원을 냈는데 100만 원치 물건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걸 돌려준다고 하는 게 피지사들의 책임인 거죠. 그렇죠. 보증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그래서 돌려주지 않는 건 TMF가 돌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피지사들이 우리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 못 주겠어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쪽은 그런 거군요. 네, 소비자 쪽. 그래서 소비자 쪽은 피지사들만 돌려주면 피지사들이 제 역할을 하면 우리가 돌려주겠다 약속했으니까 설령 우리가 TMF한테 못 받게 되더라도 이건 돌려줘야 됩니다라고 돌려주는 게 맞죠. 사실 이건 금융당국이 나서서 너희들 왜 이거 안 돌려주냐라고 피지사를 압박해서 적어도 그 고객들은 손실을 보지 않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원래 그러면 먼저 고객들한테 돌려주고 나중에 TMF한테 팀원 UMF한테 그렇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못 받을 것 같네요. 피지사들은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 피지사들이 원래 하는 일이 그거니까 네. 그리고 거기 또 보험도 들고 하겠죠. 그건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여행 상품 같은 경우에 네. 여행은 아직 지금 물건은 이미 받았지만 물건은 이미 이제 바로 이틀이면 배송이 되지만 여행 상품 적어도 서너 달 뒤에 여행 상품을 미리 결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TMF가 이제 그 배를 째라고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보통 지금 이제 피지사들이 그래서 이걸 결제를 취소를 하고 재결제를 하세요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UMF 말고 하나투어면 하나투어에 직접 그 결제해 주세요. 우리가 직접 결제를 해주세요. 끼지 말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당장 8월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8월 여행을 가야 되는데 TMF를 끼지 말고 직접 그 셀러와 피지를 통해서 고객이 직접 결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죠. 피지사가 셀러사를 바로 연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TMF 빨간색을 안 끼고. 네네. TMF를 끼지 않고 TMF를 끼워서 문제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재결제를 하면 여행사는 돈을 받겠죠. 네. 받고 사실 그러면 이제 고객은 두 번 결제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제 근데 첫 번째 결제는 피지사들한테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두 번,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를 두 번 결제 200만 원을 내고 여행을 갔다 와서 나중에 이제 피지한테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피지는 결국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재결제 안 하는 경우 네네. 결제 한 번 더 하세요 했는데 고객 입장에서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여행을 안 갈 수도 없고 여행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결제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행사들은 이제 이걸 돈을 안 냈으니까 여행을 취소해 버릴 수도 있고요. 네. 취소하면 또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여행을 또 일단 갈 수도 있을 텐데 여행을 가면 또 이제 그 여행사들은 또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이 돈을 고객이 부담을 지느냐, 피지사가 부담을 떠안느냐, 아니면 여행사가 손실을 뭐 부담을 하느냐, 뭐 그런 상황인데 결국 중간에서 지금 이제 뭐 환불을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 있었지만 환불은 결국 피지사가 하는 거고 지금 TMF는 전혀 돈을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막 사슬처럼 엮여 있어서 다른 산업도 다 그럴 것 같은데 여행도 예를 들면 여행사가 자기들이 뭐 호텔도 다 갖고 있고 뭐 항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약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예약한 거는 또 거기 또 돈이 물려 있고 고객들은 그럼 고객들 입장에서는 가서 일단 가시긴 가셔야 되겠네요, 여행을. 이 경우는 그래서 굳이 거네. 조언을 드리자면 만약에 여행 안 갈 게 아니면 결국 피지사들에게는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야 됩니다. 이 피지사들은 또 되게 탄탄한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 어떤 곳들이에요? KG 이니시스나 그리고 이제 것들이네. 네이버 그 결제도 있고요. 네이버, 네네네. 카카오도 피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돈은 이들이 망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다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은 이상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업체들이 문제인데 이걸 사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고객들 돈은 책임지고 돌려받을 수 있게 하겠다. 다만 그리고 이제 이 TMF와 이 셀러사들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그래서 어제 5,600억 원은 이 셀러사들에게 이제 그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셀러사들이 지금 돈을 아까 그 용산의 그 사장님처럼 맞습니다. 돈을 지금 자기는 그래픽 카드 돈 주고 현금 주고 사왔는데 TMF에서는 돈이 안 들어온 요 상황, 요 차액을 빌려주겠다는 거 정부 지원이라는 게. 맞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건데 결국 여기서 못 받은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고 결국 TMF가 주지 않으면 결국 그 돈을 그 업자가 갚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만 바뀔 뿐이라 급환불을 끊는 것 말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뭐 정부가 왜 민간에서 이렇게 사고 친 거를 다 수습하면서 세금을 쓰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럴 것까지는 세금을 쓰는 거 아니고 일단 더 큰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단 이제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그 자금을 일단 융통해주는 셈인데 결국 그것도 결국 이제 민간의 피해를 정부가 책임을 지는 거고 사실 이런 경우 이제 너무 커서 시스템이 위태로울 때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뭐 당장 세금이 들어갔다고 무슨 없지만 어떤 식으로도 공적 자금 움직이는 거라서 이 민간의 이 부실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양상인데 애초에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사실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되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렇게 지금 싱가포르의 Q10이라는 회사인 거잖아요. 그 싱가포르의 회사도 부실한데 한국에서 이렇게 여러 그 인수합병 하는 과정에 전혀 이 중간에 그 승인을 허용을 해줬다. 이거 너네 부실한데 이거 운영할 수 있겠어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단순히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이 쇼핑몰이라는 건 어떤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 이거 수많은 그 업체들이 연결돼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또 더 큰 문제는 쇼핑몰은 또 그냥 허가 사업이 아니라 승인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사실은 할 수 있고 여기 어떤 규제도 굉장히 느슨해서 그리고 이번처럼 이제 이 엄청난 그 금액을 가지고 또 할인해 가지고 이렇게 상품권 깡을 해서 돈을 버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이제 선결제 사업에 대한 그 규제도 느슨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머지 사태 있었잖아요. 네네네. 머지 포인트는 심지어 당시 20%를 무려 이제 해가지고 그 그냥 포인트를 할인받아서 사서 그러니까 8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게.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냥 거의 사람들이 그냥 이런 꿀 재테크가 없다.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사람이 다 이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죠. 그럴 때 알아봐야 돼요. 이번에 그 티몬 캐시 있잖아요. 그것도 저런 게 있었어요. 티몬 테크라고 해가지고. 티몬 캐시를 사잖아요. 10% 할인해서 산 다음에 물건을 산 다음에 환불을 받으면 현금으로 환불해 줬대요 또. 그래가지고 그 차익이 이익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해피 포인트로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테크 기법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돌아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비정상적으로 뭔가 혜택이 크다라고 하면 약간 의심해보거나 이거 아마 이번에 교훈을 얻으셨을 텐데 이 머지 사태나 이번에 TMF 사태처럼 앞으로 비슷한 상품이 있으면 이거 틀림없이 사고 난다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런 생각을 해봐야 빨리 들어갔다 빨리 빠져나오거나 하면 좋을 텐데 언제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될 거고요. 머지 사태 이후에 이제 몇 가지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런
선결제 업체들 이제 좀 규제가 생겼는데 이게 보니까 올해 10월부터 이게 이제 그 도입이 돼서 지금 이처럼 이제 아까 그 팀원 캐시 같은 경우도 이 규제를 아직 안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부터 이게 그 도입이 되면 이제 아마 그 금액의 50%를 미리 적립을 해두거나 다른 데 이제 예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규제가 있는데 그 적용도 안 받는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설령 10월부터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돌려막기가 그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지금 뭐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하면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배가 들어오면 돈이 돌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서 무리수를 물 들어오면 뭐 네, 맞습니다. 노져라 이런 건데. 혹시 그 지분구조 그래프를 보시면 좋은데요. 그 구영배라는 이제 과거 지마켓 창업자가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구영배 대표가 지마켓 창업자잖아요. 지금 Q10의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위메프, 티몬, 맞습니다. 인터파크를 다 인수한 이 Q10이란 기업의 대표 구영배. 이분이 그러니까 지마켓에서 지마켓 창업을 하면서 당시 이제 그 지마켓을 처음에 그 이름이 구스닥이라는 이름을 창업을 했는데 구영배 구자 같은. 그래서 이제 자기 그 구와 나스닥을 이름 합쳐가지고 구스닥이라고 창업을 했고요. 처음부터 나스닥 가겠다는 목표가 있었네.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지마켓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만든 게 이제 저기 보면 지마켓도 구영배의 지라고 했었고요. 구스닥에서 지마켓을 이름 바꾼 거죠, 저거는. 지마켓을 또 팔고 나가가지고 이제 Q10을 창업을 했는데 이제 그 지마켓을 팔면서 이제 10년 내 한국에서 동종업계를 창업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제약을 둬가지고 싱가포르에 사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베이한테 지마켓을 팔았던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팔고 그 다음에 또 이베이하고 협업해가지고 Q10 만든 거죠. 이베이 투자도 받고 뭐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 티몬과 IMF와 인터파크 커머스를 합쳐가지고 이제 이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 Q 익스프레스라는 이제 그 물류 자회사가 있는데 이걸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는 모델. 그래서 이제 무려 공을 막 그 저글링하는 것처럼 뭐 대여섯 개를 굴리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만 이제 나스닥에 꼬리를 하면 다시 돈이 돌기 시작하는 이 모델로 성공한 게 사실 쿠팡이니까요. 물론 중간에 이제 그 손정희 투자도 받고 자금력이 확보되긴 했지만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이 티메파크 모델은 현금이 돌지도 않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상품권 깡을 하면서 이렇게 현금을 돌리는 상황. 그리고 무려 1조 원의 돈을 셀러사들에게 주지 않고 이걸 원래 이 주마다 정산하던 걸 월별 정산을 바꾸면서 월별 정산하면 이제 원래 정산 기간이 2배로 이제 한 2달 가까이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5월달 판매 대금을 7월 10일에 정산하게 돼 있는데 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2달 밀려진 게 지금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근데 6월달 것도 있고 7월달 7월까지 있고 나머지 그동안 하면 이제 1조 원 가까이 될 거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 뭐 추산하기 어렵긴 한데 제 네. 기억에는 제가 그 컴퓨터 부품사로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6월에 할인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5월에 네.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현금이 모자라니까 더 그랬던 셀러 거예요. 대금도 그렇고 셀러 줘야 될 정산 대금도 그렇고 지금 그 티몬 캐시 등등을 하면 1조 원이 넘을 거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죠. 1조 원까지 될 수도 있다. 와, 이렇게 위험천만한 그런 사업 모델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업을 벌일 수 있다니. 그리고 이건 정말 그 도박치고는 어마어마한 도박인데다가 수많은 사람들 이해관계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업 모델인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조금 이상한 뉴스들이 제 기억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 애경한테서 AK 백화점을 네네. 샀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5억 원인가 밖에 안 줬어요. 네네. 이 지금 회사에 때. 그래서 이제 그 지분 구조를 볼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이게 비상장 기업들이라서 이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Q10이 계속 이제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금이 없기 때문에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경영권 인수했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현금을 주지 않고도 이렇게 인수합병을 했고 아까 이제 그 AK도 그렇고 지금 인터파크. 네, 그리고 이제 위시 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위시. 그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부실이 더 큰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또 야놀자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인터파크 야놀자한테서 인수를 한 거죠. 네네네. 근데 야놀자는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죠. 인터파크 대금 또
못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야놀자 않지만. 그 상장도 좀 지장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사실 현재로서는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이 여행상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 또는 뭐 용산전자상가의 컴퓨터 업체들이 대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이지만 네. 사실 야놀자 같은 기업 큰 기업이잖아요. 그럼 네. 이 큰 기업들로 이렇게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파만파 어디까지 확산될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인터파크의 그 아까 AK몰 대금도 아직 정산하지 못한 상태고 위시 인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지면서 이제 관련된 이제 그 투자자들이나 뭐 계속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겠죠. 그럼 티몬하고 위메프라는 이 개별 기업들, 이 네. 기업들은 상태가 괜찮았나요? 아니면 그 기업들도 안 좋은 상태였나요? 아마 그래프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유메프와 티몬도 자본 잠식 상태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쿠팡은 거래 금액이 무려 지금 36조 원, 그리고 네이버 쇼핑이 35조 원인데, 지금 좀 보시면 이제 네. 매출과 영업이익, 매출보다 거의 영업 적자가 더 클 정도로, 와, 티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저기는 큰, 작년에 이제 상황이 안 좋았고요. 억 원 단위죠? 그럼 네네. 1200억 원 매출에 1500억 원 적자인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티몬은 지금 2022년 자료인데요. 지금 티몬은 2023년 지금 감사 보고서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감사 의견 거절을 해가지고 아직 2023년 자료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보다 훨씬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티몬, UMF, 지금 인터파크 쇼핑 모두 다 지금 자본 잠식 상태에서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안타깝게도 돌려막기를 하면서 계속 이 셀러들과 수많은 고객들을 지금 피해로 몰아넣은 상황이고요. 거래 금액도 애초에 이게 안타까운 건 지금 쿠팡과 네이버 네. 쇼핑이라는 이 유통 공룡이 자리 잡은 상태,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독점이 강화되고 있는 구조에서 티몬이나 이메프 같은 이제 영세 쇼핑몰들이 가지고도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이런 폭탄 돌리기 아니면 돌려막기가 잘 돼서 좀 규모에 굉장히 만들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3% 정도 규모로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애초에 어려운 모델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그런 자본 잠식 상태이고 이 대규모 적자 상태에서 또 다른 기업들을 계속 인수를 할 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인수를 이제 돈이 어디서- 공정위가 승인을 해준 것도 석연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은 이제 아마 이제 공정위는 이렇게 혁신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쿠팡만 해도 굉장히 꽤 오랜 동안 적자를 내고 있다가 겨우 작년에 이제 흑자로 돌아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이런 쇼핑몰들은 적자를 내면서 가는 거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이번에 우리가 얻는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얻은 교훈은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의 리스크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 경제 전반으로 큰 충격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보고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공적인 규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네요. 금융과 비금융의 저는 이제 이 격차를 장벽을 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우리가 쇼핑몰 사업자들이 금융 사업자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1조 원 정도의 사실은 이제 신용 창출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자기들이 우리 화폐를 발행하면 시뇨리티 효과라는 게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보면 이제 티몬 캐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정도의 시뇨리티 효과를 얻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물품 대금은 정산 주기를 늦추면서 사실 정산 주기 이렇게 70일 가까이 늦추는데도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지 않았고 물론 이제 아까 용산의 그런 이제 컴퓨터 판매 업자들은 그렇게 해주면서 또 이렇게 뒤로는 상품권 깡처럼 이렇게 또 캐시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아마 이제 용산에서도 그랬겠지만 이거 이렇게 비싸니까 티몬 상품권 캐시 어떻게 해가지고 더 싸게 해줄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고객들을 유인을 했겠죠. 네네. 그 유인이라는 게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아마 업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티몬이나 유메프도 알고 있었겠죠. 이거 언젠가 터진다. 그런데 당장 물건값을 싸게 하려는 그런 경쟁 때문에 출혈 마케팅에 모두가 다 폭탄 들리기를 하고 있었고 폭탄이 터진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지금 이제 물론 구영배 대표나 Q10과 이 팀F 사람들은 아무튼 그게 이제 폭탄을 돌리면서 더 큰 기회를 노렸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지금 셀러사들, 영세 그렇죠. 셀러사들이 되는 네. 거죠.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 피지사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그 정부 금융감독기관에서 어떤 정도의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지난 며칠 동안 뉴스를 보면 공정위나 금융위가 지금 5,600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만 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만드는 그런 그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기업회생 신청을 또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사재를 털어서라도 살려보겠다라고 했는데 기업회생 신청하는 순간 모든 채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게 셀러사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 출혈 마케팅의 점유율을 늘리는 과정 아니면 그 더 의심스러운 거는 출혈 마케팅을 하면서 이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자기네 인수합병에 돌려받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가장 큰 피해자들인 셀러사들이 지금 아예 이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부가 이제 금융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서 대출해 줄 테니까 일단 버티자고 하는 상황인데 정말 신뢰를 저버렸다는 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근데 또 생각해 보면 회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고 사재를 털어서 한다는 것도 다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사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Q10이라는 것도 다 지금 무슨 망명정부의 무슨 뭐 국채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누가 그 Q10을 지금 사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식을 팔아서 돈을 갚아야 이게 사재 출연의 의미일 텐데 팔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팔 수가 없을 뿐더러 지금 모두가 자본잠식인 상태에다가 그 빚더미만 나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가져가라고 해도 전혀 가져갈 수 없는 오히려 이 채무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누가 인수를 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기업 회생은 또 어쩔 수 없는 그 급박한 상황이 있었겠지만 이게 회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쇼핑몰이라는 게 자산도 거의 없고 아니면 뭐 강력한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뭐 충성 고객 아니면 또 뭐 뭘까요? 그 어떤 이 쿠팡처럼 고정 회원이 있다거나 유료 회원이 있다거나 해야 될 텐데 그 쿠팡과 뭐죠 지금 T문과 IMF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 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지면 기업 회생으로 가서 채무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기업 회생되면은 채권 동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금하고 세금은 내야 되는데 그렇죠. 나머지는 이렇게 안 갚아도 네네. 되게 유예해준 다음에 막 금융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걸 누구 빚을 얼마나 깎아주고 막 이런 잔치를 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채무 조정을 하겠지만 지금 조정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뭐 제조업이라면 뭐 설비를 떼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라인을 떼가지고 어디에 팔아가지고 그렇죠, 현금을 만든 다음에 하겠지만 지금 그런 현금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그 회생이 안 되는 상황일 텐데 일단 회생하는 순간 이제 지급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뭐 이 셀러사들은 완전히 지금 이제 그 물려 있는 돈을 전혀 한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받지 못할 상황이 매출 채권은 제일 후순위죠. 네. 제일 후순위일 네. 겁니다. 아마 네. 임금이나 세금 네. 뒤에 가가지고. 네. 근데 만약에 회생 안 받아들여지면 이제 파산 아닌가요? 네.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채권자들이 거의 채권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아마 어제 오늘 뉴스 중에 그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셨어야 될 텐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 받을 돈과 셀러들이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셀러들이 받을 돈을 채무자가 지금 이제 그 TMF잖아요. TMF가 네네네네. 지금 지불할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네. 고객끼리 지불할 돈은 피지사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시장의 신뢰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고객들 돈은 100% 지급한다라는 시그널을 빨리 정부 국민당국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들한테는 빨리 지급하도록 피지사들한테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네. 그리고 근데 셀러들 쪽은 굉장히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할지 일단은 돈 빌려주는 걸로 셀러들 단기적으로 자금 융통하세요 하고 빌려주는 것까지는 정책 자금까지 나갔는데 한국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금융은 되는지. 강력한 허가 산업인데 이 쇼핑몰은 허가 산업이 아니고 누구나 물건을 팔 수 있는데 이처럼 이제 쇼핑몰이 온라인 쇼핑몰이야. 내가 운동화는 누구나 쇼핑몰을 만들어서 팔 수 있죠. 근데 이런 쇼핑 플랫폼은 어떤 이제 공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이런 그 엄청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이제 규제 장치를 두는 그런 새로운 이 보완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금융을 규제하는 이유는 금융이 경제 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잖아요. 금융사 하나가 잘못하면 다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팀 F가 딱 그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머지 사태 이후에
그런 이제 선결제 상품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나왔는데 네. 쇼핑몰이 이렇게 돈을 중간에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중간에 가로채는 이런 가로챈 방식을 거죠. 네. 이런 그 새로운 어떤 기법 아니면 새로운 리스크를 한국 사회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나스닥까지 가겠다 하고 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네. 화려한 브랜드를 가지고 네. 이런 일을 했으니 정말 속을 수밖에 없죠. 이거 뭐 일반 사기나 횡령 소비자들은. 등으로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첨단 금융 그리고 첨단 그 유통, 첨단 그 산업, 온라인 쇼핑 등에 이제 우리가 너무 취약했다. 그리고 한국이 또 인터넷 강국이었다고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따라잡으면서 이렇게 정부가 공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부분에 되게 취약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지 포인트는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남매가 이 징역 4년과 8년을 받았고요. 추징금 53억 원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징역이 사실 뭐 아주 세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근데 이제 143명이 소송을 걸어서 피해 금액 플러스 2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았는데 아마 이제 이게 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 지급할 수 없다고 배를 째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이 나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선불 사업자들은 충전금의 50%를 이제 애탁 또는 지급 보증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지금 이 TMF 사태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쿠팡의 세상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보니까 이 증권사 이제 그 보고서를 보니 미안하지만 이 사태에 또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한 게 지금 보시면 이제 쿠팡과 네이버가 이미 그 거의 4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기타로 된 부분은 이제 짜잘한 이제 뭐 영세합자들 개별 쇼핑몰들이겠죠. 근데 쿠팡과 네이버의 점유율이 더 커질 거고요. 지금 보면 티몬과 유메프가 거의 3% 1%밖에 되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이제 C커머스도 등장하고 있는데 독점이 더 거세질 독점이 더 강화될 것이고 이 틈새를 치고 들어와서 이제 저런 이제 그 C커머스 중국 사업자들의 공략이 더 커질 것입니다. 네,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이제 그 다양성이 좀 보장되면 좋은데 이 다양성이 더 위축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되겠죠. 아, 그렇네요. 쿠팡, 네이버, 중국 알리 맞습니다. 익스프레스와 네. 테무의 판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아마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긴 씁쓸하네, 했지만 티몬과 유메프를 그래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얘가 좀 할인폭이 크다. 그리고 뭐 쏠쏠하게 무슨 캐시의 혜택도 있다라고 했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작은 업체, 작은 쇼핑몰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좀 다양성에 대한 생각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믿음이 좀 무너진 상태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구영배 대표와 이 네. 큐텐이라는 회사에 대한 또 약간의 동경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만 해도 벌써 대기업이고 네. 뭐 쿠팡은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비전펀드 또 투자한다고. 그런 새로운 혁신을 또 지지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이렇게 난도 많이 쓰는 거 말고 좀 새로운 기업들에 좀 응원하는 그런 심리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좀 이번에 배신당한 느낌이 있죠.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어쨌든 유통이 금융이 되었다. 그 상황을 맞습니다. 아주 명징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번에 TMF 사태고 경제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 네. 한국 정부, 한국 금융당국은 그걸 순진하게 모르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깨닫고 있지만 아직도 조기에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지금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에스크로라고 하죠. 그 결제 지급 보증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되고요. 지금 그게 고객과 쇼핑몰 사이에는 있지만 쇼핑몰과 이 셀러사들 사이에는 없었던 걸 보완해야 된다. 그리고 정산 주기를 무려 이렇게 70일까지 늦추는 그런 부분도 어떤 그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 보내드릴게요.